생각해보세요.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 보셨어요? 다 마지막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단 한 명도. 네. 그리고 이제 그 혹시라도 그 암 환자들 중에 그 비타민 C 주사를 하면 좀 안 되는 환자들 뭐 그런 환자들이 있나요? 저 콩팥 기능이 네. 정말 많이 나빠진 분들은 그러잖아요. 콩팥 기능이 나빠진 분은 짜게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한 2년여의 그 클리닉을 통해서 본 환자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가볍게 콩팥 기능이 좀 나빠져 있는 분들은요. 비타민 C 복용하시고 주사하시면요. 한 2-3달 내로 좋아지세요. 예를 들면 비후엔 크레아티닌 레벨이 정상보다 높게 있으면 보통 개원가에서는 비타민 주사를 못 하게 돼 있어. 안 합니다. 네. 근데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 기능보다 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주사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사실은 전립선 문제 때문에 심부전증으로 한 10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심부전증일 때도 비타민 C를 9,000ml씩 한 끼도 안 빠지게 드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신부전증일 때. 네, 투석을 하시면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투석을 하시는 분이 이 주사하는 혈관을 한 팔에서만 한 분은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1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팔을 바꿉니다. 주사하는 팔을. 왜냐하면 이 굵은 주사바늘을 찌르기 때문에 혈관이 굳어져가지고 찔리질 못해요. 근데 네. 우리 장인어른은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교수님, 아버님은 이상하세요. 지금 혈관 벌써 5년째 썼는데 그래도 혈관이 주사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네. 10년을 한 팔에서만 하셨어. 유일한 불행이. 왜? 그분은 투석을 하시면서도 9,000ml 드셨거든요. 비타민 C를요. 물어보세요. 그게 혈관 건강에 어떤 혈관을 빨리빨리 네. 회복시켜준다는 확실한 근거예요. 네. 그런데 콩팥이 뭐예요? 사구체가 혈관 덩어리예요. 네. 혈관 덩어리인데 그 혈관이 동맥경화로 막히면 여과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부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비타민 C 주사를 안 먹던 분이나 주사 안 맞던 분 같잖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혈관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후엔 크레아틴 레벨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신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히려 맞으셔야 더 좋아지게 되고, 한다. 네,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은 네.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네. 예를 들면 진짜로 뭐 양 뚱뚱 부어가지고 막 네. 이미 이 사구체 여과율이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네. 말기 여과를 신부전증이 못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주사 맞는 것 자체로 뭐가 나빠지고 뭘 떠나서 너무나 불구막이라 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의 그런 분들을 빼놓고는 제가 여기서 다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특성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겁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일반 개원의에서는 콩팥 기능 나쁘면 절대 주사 안 해줘요. 네. 제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좋아집니다. 간 기능하고 콩팥 기능이 확 좋아지십니다. 그다음에 효소 검사 같은 것도 하시고. 효소 검사는 뭐 당연히 네,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네. 효소 검사 G6PDH라고 네. 하는 그 효소 검사는 뭐 그건 그 필수적인 거니까. 네. 그거에서 이제 그 범위 바깥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주사 못 하죠. 네. 아니 그건 뭐 상식이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 거 그 같습니다. 검사를 하긴 하는데. 네. 그 이제 그 효소가 낮으면 이제 비타민 C 고용량 들어가면 적혈구가 용혈이 일어나가지고 네, 네. 빈혈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죠. 근데 뭐 제가 한 명도 지금까지 뭐 주사를 지금 뭐 글쎄 몇 명이 냈을까 진짜 저도 저희 병원 환자들 검사하는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천 명 한 것 같은데 네, 아직 네. 한 명도 못 본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네. 분들. 그리고 뭐 그 마지막 그 보면은 암 환자들 중에 막 체중이 막 많이 빠진 분들 있잖아요. 악액질 심하신 분들. 네. 그런 경우는 뭐 비타민 C 주사도 괜찮나요? 이 비타민 주사 해야죠. 그런 분들. 악액질 네. 심한 분일수록 악액질 그 회복하는데 비타민 C가 네. 또 물론 이제 영양 TPN도 하면서 그러니까 네. 이 경구 영양 말고 정맥 주사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균형을 잡아주면서 비타민 C 주사도 해야죠. 네. 예. 그 박사님 이제 병원 하신 지 2년 정도 되셨나요? 2년이 좀 넘었죠. 네, 네. 재작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2년 3개월, 4개월 막 넘어가고 있는. 근데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환자들 뭐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아유, 너무 많아서 뭐 기억에 남으시나요? 너무 많아서 여기서 소개하기가 음. 어려울 정도로 네. 뭐 정말 드라마틱한 환자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병원은 대형 병원에서 포기한 분들이 오는 병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이고 내가 입으로 소개하기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저런 변화가 올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뭐 어쩌다가 한 명이 있으면 뭐 그건 꼭 이거 아니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진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맞아요. 뭐 어떤 환자도 오면 여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상식선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데 지금 다 점령당하고 1%가 남았어. 그걸 무슨 재주로 회복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지금 이미 암이 거의 뭐 진짜로 이분은 뭐 일주일이라 살까 뭐 할까 하는데 그분 살려달라고 오면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암의 진행 정도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비타민C가 듣는 분이 있고 안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이 그렇게 다 치료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치료 효율이 높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제 기사를 보니까 현재 암 치료 중이신 분들 한 20 몇만 명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통계를 냈더라고요. 굉장히 많다. 네. 그 이렇게 말하자면은 암에 걸리면 본인도 괴롭지만 또 주변의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 암에 걸린 암 환우와 또 그 가족분들에게 박사님께서 뭐 하시고 싶은 혹시 얘기가 있으신지. 웰리스 클리닉을 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 특히 말기 암 환자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은 암 치료와 관련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네. 들은 얘기들이 무지무지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게 전문가들이 해준 얘기 중에 뭐 고기를 먹지 말라, 뭐 단 거를 먹지 말라. 뭘 먹어요, 그러면? 그럼 그분들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네. 아니, 지금 가뜩이나 항암제나 이런 거로 인해서 그냥 입맛이 떨어져 뭐 있고. 입맛도 떨어져 있고 완전히 뭐 몸이 영양 상태가 엉망인 분들에게 고기 먹지 말라, 단 거 먹지 말라. 육류가 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왜 안 받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그런 실험 결과는요. 실험실에서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혀진 거지만 과연 실생활에서 우리가 먹는 육류에 의해서 진짜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육류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이 더 나빠지는 거는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 보셨어요? 다 마지막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단 한 명도. 0%라 이 말이에요. 악일질이 뭐예요? 암 환자가 극도로 영양실조,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최악이 돼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 고기 먹지 마라, 단 거 먹지 마라. 그러니까 뭐든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채소만 먹으면 돼요? 아니, 채소만 먹으면 암이 삽니까? 암 환자일수록 균형 잡힌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먹어야 되는 더 거죠. 오히려 더 잘 더 드셔야 잘, 돼요. 네. 더 잘, 네. 억지로라도. 네. 저는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그리고 그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 먹지 말라, 뭐 그냥 그 지키려고 그냥 발버둥을 하시는 걸 내가
뭐 아유 안 됩니다 막 이러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암이 낫겠어요? 안 낫습니다. 암은 고기 잘 드시고 네. 맛있는 거, 뭐 간식도 맛있는 거 드시라는 거예요. 뭐 단 거를 암만 좋아합니까? 우리 몸에 단 게 기본이에요. 에너지원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고 운동하시면 되잖아요. 암 환자 운동하라고 걸으셔야 돼요. 암 환자라고 맨날 누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이라고 해서 맨날 누워 있으려고 그러면 암 치료 못 합니다. 정상 생활을 하려고 오히려 그런 생활을 하려고 잘 먹고 무엇이든지 활발하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암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네.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